네, FM 94.5MHz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해서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겨울방학이 끝나면서 서울 비롯해 일부 지역 학교가 최근 개학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 신학기 소식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그리고 예비 고3 학생들은 올해 수능 준비 학교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학부모 청취자들의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자, 이 뉴스는 YTN 윤은숙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3월 신학기 그 학년별, 지역별 학생들 어떻게 등교할지 좀 명확하게 좀 정해졌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교육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학년별 또 학교별 등교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이 발표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앞서서 대략적인 것은 계획이 나왔는데요. 예. 네, 교육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올해 신학기 개학 연기는 일단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상황이 변하더라도, 그러니까 확진자가 지금보다 뭐 좀 더 늘어나더라도 학교 문은 일단 열겠다는 건데요. 원격 수업을 병행하더라도 개학은 절대 늦추지 않고 3월부터 새학기를 시작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입시 문제로 고3과 중3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먼저 개학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초등 저학년부터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 고3, 중3 그 5월에 뒤늦게 개학했었죠? 미루다가 그랬죠? 그러면은 그 원격 수업,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사실은 뭐 양극화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들렸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지난 1년간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해봤더니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이렇게 초등 저학년을 우선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원격 수업이 태블릿이나 PC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기 작동도 서툴고 또 혼자 공부하는 습관도 제대로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건 학생 수업이 아니고 부모 수업이다. 부모가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돌봄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당연히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도 커졌고요. 또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학습 결손도 심각해졌기 때문에 저학년의 경우에는 대면 수업이 좀 절실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유치원, 초등 저학년, 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학생처럼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생들부터 등교하도록 등교 순서를 짜고 전반적인 등교 일수도 지난해보다 훨씬 늘릴 예정인데요.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경우에는 거의 가급적 매일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저학년 등교 일수를 늘리려면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과밀학급이라는 게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경우 요즘은 과밀학급으로 보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 때랑 다르죠. 저희 때랑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50명, 60명 있어요. 요즘은 30명만 넘어도 과밀학급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한 2,000명 정도 투입해서 학급을 나눠서, 예를 들어 오전, 오후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더라도 등교 기회는 늘리겠다, 이렇게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이렇게 등교 일수를 많이 늘리고 등교 계약을 보장을 한다고 해도 아쉽지만 모든 학년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처럼 전면적으로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는 전면 등교 수업은 당분간은 불가능한 전망입니다. 원격 수업과 올해도 병행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초등학생들도 그동안에 이제 뭐 집에서 원격으로 하는 거에 이제 좀 익숙해진 상황일 테고, 그래서 또 이제 또 매일 등교하는 것도 또 사실은 또 힘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 같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초등학교 1학년생들 그 제대로 입학식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입학식도 원격으로 했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초등학생은 그렇고, 자, 고3 학생들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에는 고3 우선 등교 원칙이 적용이 좀 됐었는데 올해도 계속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험생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도 고3들의 매일 등교, 좀 더 많은 등교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히 오늘 11월에 치러질 내년도 수능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고 예. 신경 쓸 부분도 때문에 좀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고3의 매일 등교를 보장해달라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교육당국도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년별 형평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학년별 형평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3이 매일 등교한다고 가정하면 전체적인 그 학교 내 밀집도를 관리하려면 다른 학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야 됩니다. 예. 1, 2학년들은 원격 수업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올해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들어온 이래 계속 충분한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예. 이게 단순히 고3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중3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고학년의 경우에 또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다 나름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예. 방역 성공과 학생들의 수업권 두 가지를 모두 조화시켜야 되는 교육당국의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YTN 윤현숙 기자와 3월 신학기 등교 개학 관련 소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신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 기자. 네. 그런데 학교 내에서요, 이렇게 수업하는 거, 이게 보니까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청소년들은 이제 확진 발생률이 그 전체 연령대별 인구수 대비해서 낮다. 특히 10세 미만 연령의 발병률은 더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그 논문에서 사실 학교 안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그렇게 사실 높지 않다. 이런 내용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등교 수업 중단 조치가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이런 내용이 논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예. 정은경 청장이 공조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데 따른 이익은 제한적인 데 비해서 예. 반대로 개인과 사회가 이에 따라 져야 될 부담이 더 크다 이런 취지의 논문인데요. 예. 이게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에서도 거론을 하면서 좀 또 잡음이 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을 썼으면 방역 책임자로서 좀 더 일찍 이런 등교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목소리가 오히려? 나왔고 또 반대로 예. 또 등교 확대 조치를 이렇게 내놓기 위해서 때맞춰 이런 논문이 예. 좀 나온 건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은 예. 정 청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논문 결과에 약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공개된 논문은 지역사회 유행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좀 상황이 안정됐던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예. 그 학생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분히 준비가 되고 상황이 안정됐던 시기에는 학교 내 대규모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논문에서 결론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당시와 이렇게 3차 유행이 되고 있는 지금의 똑같은 결론을 적용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근거로 등교를 재개한다 이런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재차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논문은 뭐 정은경 청장이 좀 3차 유행 이거 그 수치를 좀 넣어서 업데이트하면 좀 더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볼 만한 그런 의미 깊은 논문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바빠서 뭐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 신학기 전면 등교는 아니더라도 학교 가는 일수가 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학교에서 듣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방역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백신 접종이 이제 곧 다음 달이란데 이제 벌써 다음 주가 다음 달이에요. 그렇죠? 2월 달인데 아이들은 이거 해당 사항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네, 백신 접종이 1분기에 시작이 되는데 16세 미만 아이들은 당분간 백신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뭐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16세 이상,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만 맞게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또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 간의 그런 감염보다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옮기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아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면 교육 종사자들이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네네. 된다. 이게 대표적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예.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육 종사자, 그러니까 교사나 돌봄 전담자가 네네. 좀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예, 근거로 든 걸 보면은 실제 미국에서도 소방관이나 경찰관과 함께 교사가 네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고 예. 그 유니세프 총재도 전 세계 교사들이 백신을 뭐 우선 맞아야 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아직 교육 종사자들의 백신 우선 접종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이 발표되거든요. 근데 뭐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방침이 먼저 요양병원, 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그다음에 만성 질환자와 64세 이하 성인 이런 순으로 순차 접종이 실시될 예정인데 이렇게 등교 수업 확대를 앞둔 교육계의 이런 우려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교사나 뭐 돌봄 전담사와 같은 교육 관계자들이 좀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학교 얘기했는데 요즘 그 비인가 그 교육시설 얘기 그 그 개신교 쪽에서 만든 그 시설이지 않습니까? IM 선교회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최근엔 300명, 400명대였는데 지금 오늘 500명대로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 종교시설에 있던 비인가 교육시설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재확산에 불씨가 되고 있는 IM 선교회에서 만든 그 비인가 교육시설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선교회가 만든 광주의 대한학교 TCS 국제학교에서 나온 감염자가 먼저 100명이 넘었고요. 그 집단 합숙을 하다 보니까 확진율도 꽤 높았습니다. 거의 80%가 넘는 확진율을 보였고요. 또 앞서 여기 대전에 관련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속출을 했는데 여기에 머물다가 강원도 홍천으로 가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도 또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까지 합치면 그 대전 관련 확진자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또 이 전국에 이 선교회에서 만든 이런 시설이 20곳이 넘고 또 당국이 현재 전수조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는 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학교 시설 비인가 이 교육 시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선교사 육성을 목표로 IM 선교회에서 만든 국제학교인데 국내 여러 곳에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비인가 교육시설이긴 한데 국제대학에 진학을 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이러면서 유학 설명회를 활발하게 열기도 했고 또 검정고시반도 있고 수능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비인가 대안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역 당국의 좀 감시를 피하는 사각지대가 됐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 학생 수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일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방역 협조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뭐 지난 한 해 또 올해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이렇게 계속 큰 서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 밖 학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또 방역 당국과 여러 국민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잡혀가던 그 3차 유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참 허탈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현석 YTN 기자였습니다.